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22일 밤에 녹화를 하고 23일자로 발행되는 내용을 이 되겠습니다. 약간 버벅됐는데요. 자, 첫 번째로 편집한 것은 중국은 며칠 만에 미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레인이라고 텔레그라프에서 10월 21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냉철한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발의 사격도 하지 않고도 미국 군대를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기냐? 그게 아니고 히토류 광물이다. 이 숨겨진 요소들은 전투기와 잠수함에서부터 미사일과 드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합니다. 원문 번역이 좀 이상해서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If Beijing pulled the plug tomorrow, Western stockpiles would run dry with weak. 내일 중국이 프로그를 뽑는다면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서방의 비축량은 몇 주 안에 고갈되어 재건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트럼프가 100% 관세로 반격하면서 글로벌 대치 상황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나왔고요. 연관된 뉴스로 히트류 럼블, 중국의 수출 제한 대 트럼프의 100% 관세,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조 에드워즈가 또 달라스 익스프레에서 10월 22일 그 다음 날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광물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이 촉발. 중국이 제한 조치로 인해 12개의 히토류 원소가 미량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4월에 발표된 초기 7개 광물에서 중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와 처리 능력의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무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효과적인 권한이라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히토류 아송 빼앗긴 미국 베선트 모두 운전대에서 졸았다라는 제목으로 이철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22일 밤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히토류 최대 강국이었다. 령사오핑은 1992년 중동에 오일이 있다면 우리에겐 히토류가 있다고 선언. 고작 60억 달러짜리 히토류 시장 위에 30여 년 집요하게 육성. 미국은 전략적 고려 없이 효율성 환경오염 이유로 포기. 베선트 그 재무장관의 그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2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가 핵심 광물과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 지난 4월 3일에도 7종의 히토류 원소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다. 그때도 히토류 자석을 쓰는 미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과
독일,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멈춰야 했다. 13종의 히토류 금속은 자동차, 풍력 터빈, 전투기, 미사일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내열, 영구자석, 배터리, 형광체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핵심적인 물질이다. 21일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노트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9%와 그 공급이겠죠. 92%, 자석 제조의 98%를 장악하고 있다. 작년 전 세계 히토류 시장 규모는 60억 달러, 구리 시장의 3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히토류 의존 산업에서 공급 차질이 10% 발생하면 경제 생산량은 1,500달러 감소한다. 상황이 역전된 배경에는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집요하게 쏟은 히토류 생산 및 정제기술 확보 노력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략적 고려 없이 환경규제와 기업 효율성 등을 따져 히토류 산업을 포기한 미국의 방치가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9일 미국의 히토류 망상 델루션 이란 컬럼에서 중국의 히토류 금속 핵심 광물 지배력은 수십 년간 눈앞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평했다. 덩샤오핑 중동의 오일, 중국에 히토류가 있다. 1991년 중국은 히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지정했고 외국의 광산 기업이 중국의 히토류 광산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클린턴 때 전세계 히토류 가공 100%미 기업도 중국에 넘겨 1995년 중국 국영 기업들은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세운 인디애나주의 매그니 퀸치의 인수에 나섰다. GM은 비핵심 부분 매각을 추진 중이었고 히토류 가공 장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글로벌 무역 규제 완화 무드 속에서 투자 심사와 해외 이전이 수월했고 클린턴 행정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는 매그니 퀸치 공장이 인디애나주에 남아 있는다는 조건으로 이 매각을 승인했다. 그러나 수년 뒤 인디애나 공장은 모두 폐쇄됐고 생산과 장비는 중국으로 이전됐다. 미국의 최고 엔지니어들은 중국 텐진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국 기업들은 매그니 퀸치 인수와 공장 이전을 통해 히토류 금속 정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텐진으로 간 한 미국인 엔지니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새 공장이 건설되는 속도와 규모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방의 히토류 생산 움직임엔 공급량 증대로 가격 낮춰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시나리오에 대응해 미 국방부는 2021년부터 호주 기업 나이너스가 텍사스주 시드리리프트에 짓는 경중 히토류 분리 정제 시설에 2억 5,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다. 목표는 2026년 가동이다. 그러나 중국은 2022년 히토류 생산량을 25% 늘리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은 공장 폐쇄나 망한다는 얘기죠. 더 뉴 리퍼블릭 잡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엔 추출 야금학 전공대학이 40개, 광물 가공 전공대학이 40개가 있다. 미국에는 제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 투자 포럼에서 지난 20년 내지 25년 동안 우리는 경계하지 않았다. 모두 운전대에서 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거에 대한 약간 비슷한 비유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협조할 수 있는 그 히토류를 그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회사가 고려 아연이죠.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중국이 그 고려 아연의 기술 탈취까지도 시도를 했었다. 기본 그 아연 이런 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희귀 금속들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들을 그 스파이, 산업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검찰에 걸려 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방어에 성공을 했었다고 보여집니다. 척추 시술과 골다공증 관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저께 요 충분 조건 논리로 그 뭐 노인 부부 뭐 척추 그 골다공증이 아닐 경우에는 에, 시멘트라는 시멘트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의료법에 되어 있답니다. 그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 뭐 아무거나 다 하면은 그 수술 비용이 왕창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척수 수술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안 된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네들만 그거를 그런 시술을 해서 비싼 의료보험비를 주겠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쪽에 아마 재정 누수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재정 누수를 그 좀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 수술할 수 있을 때는 수술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어저께까지 했는데 요거를 어, 또 다르게 이제 입수한 거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인으로서의 담당 그 정형외과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물론 이제 뼈가 붙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대체요법 그런 게 뭐 조금 보완적인 걸로 그런 거라도 좀 제한할 수는 있다. 그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나이 먹은 그 노인들의 그 뼈가 좀 뭐 다친 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더라고요. 넘어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에, 이 필연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에, 의사로서는 그 의사의 그 이 사명감에 의해 가지고 다른 대체요법을 좀 시술해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그 제한이 되고 있다. 된다. 이런 그 상황을 좀 제가 기록에 좀 남기고 싶네요. 저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식회계 연루 오노가 막내딸 지키려 증선유의 소송건 TYM 박영선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22일 보도했습니다. TYM 대리점의 매출 밀어내기로 분식회계 요게 2022년에 그렇게 했대네요. 증손이 담당 임원 해임 공고 조치 해당 임원은 오노 3세 김서원 전무 전문가들 해외선 회계부정 임원 이사회 즉각 배제 투자에 부정적 국내 농기계 상장사 TYM 미 매출 밀어내기 등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TYM의 과징금 11억 2,500만원, 외부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시정 여부를 의결했다. TYM은 우선 과징금은 납부했으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TYM이 2022년 티어4 농기계를 국내 대리점에 밀어내기 식으로 처분해 매출이 과대 계상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TYM의 티어4 제품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2022년 6월부터 출고가 금지됐다. 다만 대리점 재고 판매는 허용됐으나 TYM은 약 640억 원의 티어4 제품 전량을 대리점에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TYM의 지배 구조를 얘기했는데 TYM의 김희용 회장이 있고 뭐 김태식 전 부사장, 김소원 전무, 김식 부사장, 차남이 있는데 이 차남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르프 퇴계 쪽으로 분석을 해서 전에도 요런 저는 뭐 재고자산 한 놈만 패는 놈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도 분식회계의 개연성은 아주 그 지속적으로 2024년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그 의구심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별도로 분석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룸버그 한국 개미들 직격 오징어 게임식 투자 거품 붕괴 때 심각한 충격. 온라인 팀 뉴데일리 경제에서 10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와 암호화폐 등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행태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비트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거품이 붕괴되면 심각한 충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영원까지 끌어모음을 해서 집을 사고던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빛을 내서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 빛을 내서 증시에 투자하는 비트는 5년 전보다 3배나 폭등한 상황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증시 상승장에서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레버리지 ETF 총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운영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보다 위험도가 높은 알트코인 거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인 글로벌 시장과 대조를 이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개미들은 투자가 아닌 생존 게임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한 뒤 이런 모습을 오징어 게임식의 투자라고 규정했다. 주가 뭐 5천 뭐 좋은데요. 뭐 이렇게 영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폭망해가지고 사건이 났을 때 아마 그 자살률이라든지 뭐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뭐 이런 사건들과 같이 젊은이들이 건전하게 돈을 벌고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의식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무너진 우리나라 어떤 그 경제 그런 전망들이 좀 암울한 전망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글쎄요 주식시장에 뛰면 좋은 거지만은 뭐
선악을 가리기는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완전 망하는 사람도 나올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황폐화. 그런데 AI는 일왕으로 항상 번역을 하죠. AI한테 학습해 놓은 거는 일본 천황을 천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황공의 고향에서 2019년 일본에 온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어, TV 아사히 뉴스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또 천황폐하라고 그대로 또 번역을 했어요.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면회할 것이라고 국내청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국내청에 따르면 천황폐하는 체류 기간 동안 황궁의 고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회하실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황궁에서 환영 행사와 공중 만찬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간담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다카이치 총리와 그래도 일본은 2박 3일 1박 2일인지 2박 3일을 일본을 들렸는데 에이펙은 언제 오는지 그 일정이 좀 민감한 사항인지 우리나라는 그냥 당일치기로 와서 당일로 간다고 하는 것까지 들리는데 어떤 그 외교의 경중을 볼 때 한일 간에 미묘한 또 경쟁 심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또 좀 들어오네요. 두고 보죠. 저기 이 트럼프 아저씨의 행보를 일본에 며칠 머물고 한국에 얼마 있다 갈지 또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떨지 우리의 그 생존에 매우 그 흥미진진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